당신, 이게 뭐예요?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요리경연 대회장. 68세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고 옆 조리대에서는 요리 전공 대학생들이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스태프가 다가왔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누구예요? 병실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빛. 준호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이 요리를 완성하면 당신이 나를 기억해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개월 전 2025년 8월 준호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새벽 3시 급히 받은 전화 한 통.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7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나야. 준호야. 준호가 다가가자 수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호자님을 알아봤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이나 오래된 기억과 연결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요. 준호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파트.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수연이 요리사 자격증을 받던 날. 아들 둘이 태어났을 때. 준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레시피 노트. 표지에 아내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 요리는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맛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마이너스 수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45년 전 1980년 봄. 23살 준호는 대학로 작은 식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온달 식당. 간판이 낡았지만 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는 군 제대 후 첫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환한 미소. 아르바이트 구인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요리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김수연이에요. 박준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준호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양파를 써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렸고 된장찌개는 너무 짜게 만들었고 밥은 서리켰습니다. 준호 씨, 요리는 사랑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럼 맛있어져요. 그게 가능한가요? 해보면 알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 처음으로 김치찌개 혼자 만들어 보세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췄습니다. 완성. 수연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준호가 조마조마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격이에요. 이제 요리사 될 수 있어요. 준호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건 수연의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수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왜 요리 배우시는 거예요? 대학생이면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요. 학비를 벌어야 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좋아요. 수연 씨가 가르쳐 줘서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온달 식당 문을 닫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요? 제 레스토랑을 여는 거예요. 작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꼭 이루세요. 수연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이뤄요. 우리 둘이.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함께요. 1982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준현 레스토랑. 준호와 수연의 이름을 합쳤습니다. 수연은 주방을 맡았고 준호는 홀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요리 솜씨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최고예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식당은 번창했습니다. 1985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 1988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식당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여보, 힘들면 식당 잠깐 쉬어요. 괜찮아요. 요리하는 게 행복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큰아들 민준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2008년 둘째 민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어느덧 50대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식당 정리하고 여행 다닐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2010년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연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요리를 했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준호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23년 악몽의 시작. 여보, 이게 뭐였지? 수연이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양파를 들고. 양파요. 아, 맞다. 양파.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사였던 아내가 양파를 잊다니. 다음 주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어디였지? 동네 슈퍼에서 길을 잃은 수연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수연을 더 챙겼습니다. 약을 챙겨 먹였고 함께 산책을 다녔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식당에서였지? 맞아요. 온달 식당. 수연이 웃었습니다. 당신 그때 요리 정말 못했잖아요. 그랬죠. 당신이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2024년 병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은 가끔 준호를 못 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 준호예요.
당신 남편. 아, 미안해요. 2025년 8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연은 준호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레시피를 찾아서 준호는 집에서 수연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50년 동안 수연이 개발한 요리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빔밥, 재료밥, 각종 나물, 고추장, 참기름, 달걀. 조리법 1. 각 나물을 정성껏 무친다. 2. 밥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3. 달걀 프라이를 예쁘게 올린다. 4.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섞는다. 주의 이 비빔밥은 가장 힘들 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기억할 수 있다. 준호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27회 황금 레시피 요리 경연 대회. 대상 상금 5천만 원. 하지만 준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심사위원 미슐랭 셰프 3인, 유명 요리 연구가 2인.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준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정민 마이너스 요리 연구가, 전 국립요리학교 교수. 준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연의 제자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비빔밥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기억하실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대회에 나가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30년 동안 요리를 안 했습니다. 식당을 닫은 후로는 수연이 모든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준호는 시장에 갔습니다. 재료를 샀습니다. 밥, 나물, 고추장.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나물을 너무 짜게 무쳤습니다. 밥은 설익었습니다. 안 돼. 이건 수연이가 만든 맛이 아니야. 다음 날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번 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섞는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함께 웃던 모든 순간들. 준호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각 재료를 다룰 때마다 수연을 생각했습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는 수연의 웃음소리를, 고사리를 볶을 때는 수연의 노랫소리를, 도라지를 무칠 때는 수연의 따뜻한 손길을. 완성된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거다. 수연의 맛이었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전. 준호는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박준호. 나이 68세. 경력 없음. 참가 동기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예선 합격하셨습니다. 본선은 11월 14일입니다. 준호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오전 내내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수연을 봤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수연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매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 준호예요. 준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거 먹어봐요. 수연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선에서 완벽하게 만들면 기억할 거야. 10월이 왔습니다. 준호는 우연히 요리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요리 클래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여성 강사가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요리 배우러 오셨어요? 네. 늦었지만. 아니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요리 배우고 싶으세요? 비빔밥이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비빔밥이요? 간단한데 왜요? 제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준호는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다녔습니다.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기본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어르신, 손목을 이렇게 꺾으세요. 불은 중불로 유지하세요. 간은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요. 준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저를 기억 못해요. 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리로 아내분 기억을 되살리고 싶으신 거군요. 네. 그녀가 평생 만들던 맛을 제가 재현하면 혹시 기억하지 않을까 해서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강사는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비빔밥을 완성하고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 드디어 수연의 맛을 재현했습니다. 대회 전날 준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비빔밥을요. 수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줘요. 꼭 기억나게 할게요. 마이너스. 경연대회. 2025년 11월 14일. 준호는 경연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요리 스튜디오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준호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르신, 참가자세요? 젊은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대기실에서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수연을 위해서. 오후 2시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5번 참가자 박준호님입니다.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환한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객석에는 300명이 넘는 관객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이정민이 준호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68세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제 아내를 위해 요리합니다. 치매로 저를 잊어버린 아내를 위해서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요리사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빔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오늘 그 맛을 재현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작하세요.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60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 조리대의 젊은 참가자들은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불쇼, 플레이팅, 현대적 해석. 준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요리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수연의 레시피대로. 40분이 지났습니다.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50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슬고슬한 흰 쌀밥. 55분. 달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노른자가 반숙으로 예쁘게 익었습니다. 마지막 5분. 준호는 모든 재료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섞는다. 준호는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리 늘었네요?
준호는 작게 웃으며 계속 섞었습니다. 땡.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준호의 비빔밥을 받았습니다. 이정민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의 맛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비빔밥,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화예요. 각 재료의 맛이 살아있어요. 심사가 끝났습니다. 20분 후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3등, 2등.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15번 박준호님입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정민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이정민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셨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먹어왔으니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모님께 이 맛을 보여드려야 해요. 꼭 기억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마지막 레시피. 그날 저녁 준호는 요리 도구들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민도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아 작은 주방을 빌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성을 담았습니다. 30분 후 완성되었습니다. 준호는 비빔밥을 들고 수연의 병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수연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맛 어디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달 식당.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 식당. 수연이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준호. 네, 나예요. 준호예요.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잊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수연을 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아내가 자신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정민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온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얼마나 기억할까요?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준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당신이 날 찾게 해줬어요. 요리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5월 준호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행복 레시피라는 이름의 교실이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치매 환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이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호는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수연은 교실 뒤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끔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맛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만든 비빔밥을 먹을 때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당신 정말 요리 늘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와 수연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비빔밥 어때? 수연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만든 비빔밥. 준호도 웃었습니다. 45년 전 요리를 못하던 남자. 그는 이제 아내의 맛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맛은 시간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마지막 레시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은 그날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기억을 담는 레시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준호의 요리 교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배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기억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주방에 섭니다. 수연을 위해 비빔밥을 만듭니다. 68세의 남자는 더 이상 서툴지 않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